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연일 비유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장동 부패 게이트 같은 비리 의혹, 검사 사칭, 음주운전 이런 논란에 휩싸인 적이 없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하고 있는 거죠. 모욕하고. 네. 오늘 현안 질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를 해서 잡혔는데요. 현안 질의 시간에 맞춰서 지금 아무도 안 계셔서 참 유감입니다. 대체 법무부와 감사원에 뭘 묻겠다고 계속 요구를 했는지 참 궁금했는데 막상 전혀 들어오시지 않네요.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 조작된 사법 쿠데타다. 이런 말로 연일 검찰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 지금 그 큰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성남 FC든 대장동이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구속된 사람도 다수 있고요. 이미 기소된 사람도 다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압박을 받고 목숨을 끊은 분들도 다수 있고요. 이미 그런 식의 정치적 레토릭으로 말씀하시기에는 그런 단계는 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죠. 그게 없었으면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됐었겠으며 기소가 됐겠습니까? 이미 기소되고 구속됐던 사안들이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저는 앞뒤 맥락이 잘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 자체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것인데 지난 정부 검찰, 지난 정부에서 뭐 함정을 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이 됐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정적 제거를 위해서 수사를 벌였다는 말밖에 안 돼서 저도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저기 PPT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논란이 크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연일 비유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장동 부패 게이트 같은 비리 의혹, 검사 사칭, 음주운전 이런 논란에 휩싸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개별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상식이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하고 있는 거죠. 모욕하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성남 FC 불법 후원금 유용 의혹 사건 관련해서도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성남 FC 후원금 유용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의 일이죠. 그래서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에서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요, 이 사건을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 시민들에게 이익이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검찰 조사가 오히려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어요. 구속영장은 법원이 발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이 혐의를 무겁게 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그거는 뭐 일반론이니까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측근이 관련 사안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구속 기소가 됐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 여기에 대해서도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수사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잘 대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걱정되는 것은요. 엄정해야 할 팩트, 이 팩트에 대한 수사가 정치 논란에 휩싸이는 양상 이것이 벌어지면서 검찰에도 상당히 부담이 클 거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게 좀 안타까운데요. 이 대장동 수사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1년 4개월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도 좀 조속히 확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네. 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좀 벌어진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군요. 범죄 혐의 수가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좀 방대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증거가 많이 사라졌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수사가 좀 길어진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모든 범죄에서 증거는 사라지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밝혀내야 하는 것이 법집행기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거가 좀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다는 일반론을 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일반적인 것이군요. 신속히 수사해서 시간 끌기용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시각을 좀 불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유용 사건 관련해서 네이버의 여러 문건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 단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은 불법 후원의 경로나 대가성 이런 게 입증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개별 사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증거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도 내용을 좀 확인을 하면요. 네이버가 성남시를 직접 후원하면 문제가 될 것을 걱정하자 이재명 시장의 측근인 정진상이 이재명 시장도 그런 걱정을 인지하고 있다. 어용기부단체를 통해서 후원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장관 입장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보도가 대단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질의를 해봤고요. 또 하나는 네이버가 우회 방식으로 40억 원을 기부했는데 10억씩 나눠서 4번을 냈고 마지막 10억 원을 내기로 한 2016년 9월에 네이버 신사옥 인허가가 됐어요. 인허가권은 시장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시장은 이재명 대표였고요. 그렇죠? 네. 보도 내용들이 대단히 구체적이어서 여러 가지 더 신뢰를 네, 박영수 위원님.